Yeah, third presentation, K startup, please. 한글로 되어 있는데. 네. It's a Korean presentation, but numbers, 숫자가 나오잖아요, 도표. 네, 그냥 하세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표들이 많아서. 일단 K 스타트업에 대해서 드리자. 네.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지금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스타트업의 현 주소하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은 있는 거니까 스킵하고요. 영어로 더 써야 되는구나. 일단 간단하게 보면 그 발표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좀 정의를 내리고 어떤 것이 스타트업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짚고 일단 스타트업에 대한 그 현재 동향에 대해서 업종이라든지 연령, 조직,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체크해 보고요. 어쨌든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이 본체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기업 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들을 확대해서 스타트업을 확대시킬 건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런던, 파리 이러면 우리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것과 그 도시에서 얘기하는 이미지 부분들이 좀 틀리거든요. 런던 하면 축구와 신사 또는 파리 하면 예술과 낭만. 그럼 실리콘밸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과 혁신이라는 아이콘으로 이미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실리콘밸리는 하나의 스타트업의 메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실리콘밸리 하면 스타트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스타트업은 뭐 시생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입니다. 기술이 포함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지난 10년 동안 그 국내에서의 스타트업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신화, 역동성이라는 부분들로 스타트업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시작된 거는 미국 스타트업에서 201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이 개인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그 틀 안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처음 시작된 거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그냥 투자라는 부분 영역도 개인 투자라기보다는 국가의 투자를 대행한 민간 VC들이 투자하는 방식들이 일반적인 스타트업인데 그 프레임 자체는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게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당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 친화적인 그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들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 영향을 준 바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미국 사례입니다만 그 대표적이죠. 미국 내에서는 그 우버에 대한 부분들이 스타트업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2010년도에 서비스를 개시했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스타트업이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 약 10년 만에 뉴욕 증시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한 스타트업입니다. 2017년도만 하더라도 우버의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대 근데 실제로 그 뉴욕 증시하는 시점인 2019년도 4월에는 114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정도의 사이즈는 뭐냐면 기존의 뭐 그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전체 시장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1908년부터 시작된 많은 자동차를 단 몇 년 된 우버가 이걸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하나의 메카, 뭐 신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지금 부리고 있다고 보시고요. 실리콘밸리는 IT에서 얘기하는 스타트업의 어떤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큰 역할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금들도 사실 그쪽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한 20건 내에 되는 스타트업 대부분들이 샌프란시스코 내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이제 창업이 막 시작이 되죠. 최근에 보고 있는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것들이 20대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2010년 이후는 창업 관련해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거는 2016년도 되면서 이 분류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부분에서 벤처라는 용어하고 스타트업이 좀 달라진 거는 행정적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주관 부서가 좀 달라지고 지원에 대한 폭들이 달라지면서 스타트업 벤처에 의한 것들이 좀
분리가 되기 시작하였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은 벤처 스타트업으로 해서 법률적 이슈로 용어가 틀린 것이 사실은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테크에 대한 부분이 주고 일반적인 벤처는 창업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세부적인 숫자를 보면서 궁금하시면 서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 보면 20년도 창업 자체는 사실 감소가 됐어요. 저희가 4.5% 정도 감소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을 빼내고 실제 창업 부분들을 봤을 때는 5.1%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약 5만 3천 개 정도의 창업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해 안에. 그러니까 매년 신고되는 창업 수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부동산 관련한 것들을 제외를 하고 보면 도소매 업종이라든지 또는 그 온라인 관련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9.1% 정도 증가됐고, 그 다음에 그 창업 부분에 있어서도 20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팬데믹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4.7% 정도 개인 창업이 주는데 21년도 되면서 4% 정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크게는 그 대면한 개인 사업자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어떤 인터넷 이커머스 내에서의 많은 도매업들이 창업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창업의 24%들이 통신과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쪽에 창업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학기술에 대한 것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19.7% 창업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이거를 저희들은 스타트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스타트업 관련해서 기술기관 업종들이 약 23만 개 정도. 저희가 원래 그 국가에서 지정한 것들이 2021년까지 23만 개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부분들이 이미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지금 한 7조 정도 벤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일반 VC를 통해서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7.7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R&D에 투자되는 것은 약 7천억 정도 비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R&D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이거는 보시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커머스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창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이 창업들은 대부분 개인들 또는 소자본들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헬스 쪽,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AI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대부분들이 이 시점에서 증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부분들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창업 부분들이 성장한 부분은 기술 창업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편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청년 창업들이 아직도 전반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4.3% 정도 증가하였는데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들은 40대 이후들이 기술 창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30대, 40대들이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기존에는 청년들,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집중돼서 지원되고 보급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시니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들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요. 시니어 협회라고 하죠. 그쪽을 통해 한 2년 정도 됐는데 정부들이 시니어들에 대해, 시니어는 40대 이상의 연령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런 게 아니라 시니어는 두 개로 나눠져요. 청년에서 39세 이하, 그 다음에 40대 이상 시니어를 보고 있는데 시니어들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도 만들어지면서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이 신규 창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나 기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 테크놀로지 쪽으로 창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변화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30대 이상들의 많은 부분들도 기술 영업으로 또 지금 새로운 기술의 고연령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분들이
포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들은 보험업들, 금융 관련한 부분들이 창업들이 많아졌고요. 개인들은 정보통신 같은 거. 왜냐하면 그 소자본으로 시작되는 소수의 인원들은 처음에는 개인 창업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법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법인 창업들의 감소는 대부분 제조업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전기, 가스 공급이라든지 도소매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업 시장들의 법인들을 보면 법인과 개인에서는 기술 창업 부분들이 증가하였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그 고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경기도 수도권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창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계속 창업이 줄고 있어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 내에서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면서 경기도 중심으로 특히 서울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부동산 산업을 제외한 내역들을 보면 그래도 대부분들은 창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전라도 부분들, 광주, 전북, 전남, 그 다음에 울산, 강원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창업이 줄고 있는 마이너스 창업이 되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몰려서 지금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중들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갖고 있는 21년도 8월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혁신 창업 기업 육성을 해서 6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기책과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신산업 분야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업 내용 중에서 보면 기업이 창업 기업들이 7년 창업 기업들이 7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들이 되거든요. 10년 이상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형기업이라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이 사라지는데 이번에 법을 바뀌면서 10년 이내 기업들을 창업회사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까지는 국가가 창업업체로 보고 여러 가지 R&D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 부분들을 보강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기존의 20%에서 40%도 성장시키면서 예산 부분들을 국가에서 좀 더 보정해주는 기존 창업지원금이 전체 비용에서 20% 타겟에서 40%니까 좀 더 유용할 수 있는 R&D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 및 상생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건 기존의 팁스 프로그램들을 되게 활성화시키기로 했어요. 민간 주도형으로서 기내 사내 창업이라든지 벤처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팁스를 통한 R&D 지원금 또는 VC 투자라든지 팁스의 어떤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결론은 그들이 한 단계의 어떤 레벨만 넘었으면 투자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좀 유연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지금 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떤 레이아웃을 내라고 대기업들과 계속적으로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이제 그 스타트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것, 빅3에 대한 부분들은 그 대기업 자체도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국가에서 정보 지원하는, 기존에는 소기업들 위주로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이게 테크놀로지들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도 그 반열에 눕고 거기에 투자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개개인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들이다 보니까 그 기술을 갖고 R&D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기업이고 대기업한테 R&D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들은 투자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해외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지금 K-스타트업 센터들을 좀 더 확대시키자라고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요건 좀 더 익숙한 부분들일 것 같긴 한데 이 아시아세션 스타트업 센터는 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글로벌로 그러니까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채널을 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 자체에 투자되는 지원금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더 확대시켜가고 3년 안에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시켜가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이고요.
지역적인 어떤 격차들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처음에 보셨듯이 창업이 이 경기도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각 지역에게 내려보내고 그 지역 자체에서의 아이템을 가지고 충분히 창업할 수 있게끔 기관에서 지원도 하고 아이템도 주는 공공 영역에서 이 부분들을 끌고 가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각 지역 내에서는 지역의 아이템이 된다라고 하면 R&D 투자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그 지역 내에 특화된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도 마찬가지로 행사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자체에 유치하게해서 그들이 홍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서 거기에 충분한 지원금들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면 부산 같은 경우들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산 자체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과 비용분들도 예산으로 잡지만 그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행태나 내용들을 데이터로 잡아서 다른 스타트업들이 그걸로 또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게끔 기관과 업체가 엮어서 하는 그런 플랜들이 지금 부산에서도 한 두세 번이 시작됐고요. 매년마다 부산은 워낙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중심, 창업 중심의 대학들은 이미 선정된 거는 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컴업이라는 이런 형태들, 행사를 통해서 좀 더 국내 창업 생태계들이 해외로 알려지는 그런 부분들의 기회를 좀 더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구성하고 있고요. 도전 K 스타트업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행사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도 많은 비용과 내용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플랜들을 계속적으로 짜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아이템들을 기관에서 과제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 계속 정책 얘기에 대해서 별 책임은 없는데 K-스타트업이라는 하나의 사이트가 지금 완성되어 있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창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하나 하려면 여러 기관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문서를 만들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정보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들도 단일화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무관하게 이쪽을 타고 들어가면 빕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의 서비스들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가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타트업은 이거의 하나의 이 플랫폼 안에서 전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국가의 방향입니다. 지금 마치 행복 같은데 이건 아니고 중소기업 자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스타트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기본 목적인 거고요. 이게 지금 지역하고 글로벌하고 묶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아이템과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 의지는 있는데 소스가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업, 스타트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좀 이런 내용들이 요소가 되거든요. 시장 정책, 금융, 문화,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됐을 때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들이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이 이거의 한 분야만 가지고 스타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요소들이 얼마나 성숙시키느냐가 그 기업의 흥망과 되고 성장에 대한 기폭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지금 진행하는 바들이 최근에는 21년도까지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23만 개를 목표로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창업하면 막 투자를 하고 기술이 된다고 하면은 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 상태라고 하면 지금 양적 창출보다는 이 기존에 만들어진 스타트업들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에 성공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따라서 국가들의 정책과 내용들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멘토십은 교육 부분과 약간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기존에 학교의 창업 관련된 학과와 지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K-멘토십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창업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과 연결해가지고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구성되고 있고 이 아이템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너무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가가 만들어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에 대한 분권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글로벌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신생 업체하고 중견 업체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자주 만나는 그런 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좀 더 한국 스타트업들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ght. To reach IPO is about less than 1%, even in Silicon Valley. How about Korea? Less than that, huh? Only 1% of the startup can reach to IPO. Wow, it's quite a tough business, huh? So, 유혜경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4개 다 끝났으니까. 오버로 질문도 두 분한테 들으시거든요. Hello, my name is Haegun Yu. I'm a professor at Fashion Industry Department at Incheon University,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I was very glad to just happen to come to this session. I'm not in this program. I was very glad that Hallyu is spreading to the other areas. Mostly it has been restricted in drama, art, entertainment fields. And here we have heard about the medical service and startups. And I can't agree more with the presenter, the second presenter, Mr. Kang, State President. And you may be aware that Korea is very, in a way, special. We have nationalized healthcare insurance. Everyone is covered. And for the past 21 years, all the records of the medicines and the prescriptions that everyone has taken is all in database. But no one is accessible. I mean, the database is inaccessible. So I have heard many times that if database, even in a very restricted way, will be open for the research or for some other, it will be a bonanza for the new drugs or improvement of healthcare and so on. But we have so many records accumulated over the past few decades, more than 100 years I heard. And in a way also, we have some peculiar system. For the past few weeks, I have heard also post-corona period. And I don't know whether you have heard about the postnatal care center, 산후조리원. It is very common in Korea, postnatal care center. So, new mother, shortly after delivering babies, and the new mothers, as soon as they leave the hospital, they will go to this center and will receive extensive care. So the mothers do not have to take care of babies, and she will receive all kinds of nutritious, low-calorie, very delicious food, and concentrating on yoga, massage, and so on. And of course, the catch is the fee. Right? So it may cost a couple $1,000s a week to over 10,000 or even more. But it has kind of earned the fame. So it is quite not, I wouldn't say a common, but it's not unrare that overseas Koreans would come to Korea just to deliver a baby and stay in postnatal care center. And what was surprising to me and hit me as a new trend was that for the past few weeks I have heard that some overseas Koreans, retired Koreans, would like to come to Korea and stay in Korean senior towns just for a few years while they are active, because
good senior towns in Korea are providing all kinds of variety of activities.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not just cooking, the cleaning, laundry and so on. Of course, we have such a marvelous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So overseas Koreans, particularly from the U.S., who are well off, will come and spend a couple of years enjoying another life. Of course, they'll have no problem in language. Right? So something like that, not just for the database or that somehow some platform. And I really agree with him that it will be very tough to develop any platform or any service, particularly in medical area in Korea for the super aging population. Everyone knows it's a serious business, but no one wants to take any bigger actions. And at the same time, I've noticed that for this aging population in Korea, that very special services such as postnatal care center has been developing. For example, for those who are retiring and have a lot of time and some money, and of course all kinds of tour service, you can name it. Yeah. And also that a lot of people like to start their second life, like as a painter, artist. And how can you cater? So it's like not just the teachers, instructors, and some kind of art business who would organize those seniors who are becoming painters, the artists and the musicians, voice singing, or even fashion models. It is not very common in Korea that every city has a senior fashion model association. Right? So something like that, I think, can be called industry Hallyu, and somewhat creative. And so that kind of cast new Next area. step. Next step. And somehow, I think as far as the startups, I don't know whether Korean or startup Hallyu can be as competitive as startups in other countries. But for any services for aging population, something like postnatal center that's already established, that can be another area. It's interesting, yeah. Thank you. So next step, not only culture industry, that kind of a postnatal special service center or silver town would be, because Korea is one of the high-end country where longevity is the maximum level. So staycation is called staycation. Stay plus vacation. So it's a 1 month holiday in Seoul, facelifting, or just Botox, Gangnam technology. Okay? But to do this, we need to establish some kind of healthcare platform business. Your business is very important, I think. So all over the world, a diabetic patient can come here to get that kind of service in the future, I guess. We are already very well known for plastic surgery. Yeah. That for So people. any Yeah, I think actually I got some injury last year, and then thankfully I had my husband at my home. But what if I don't have anybody at my home? So I started looking for a platform that's called Care Nation. Care Nation is to make me search for what's the attendant common company. Helper, yes. so easily Yes, so I can find a helper through the platform. I think that might be a good choice because there are many
man family in Korea, 1인 구독. One-man household. Yeah, one man household, yes, 7 million. 7 million, those people might need that platform. Yes. Caring is getting more and more. And sometimes, the dementia, those people need lots of care, but the family members have lots of burdens sometimes. So probably social workers, they can help to perform. I think that's going to be a good idea. K hospitality. Okay, yeah. K hospitality. So, Not because just I'm a plastic motorcycle rider for Yeah. the last 8 years. I have been to all the local cities in Korea. It's now wow, it's very good. Basically, given price per, the quality given the price, we can provide some nice staycation as a future Hallyu. Hallyu 5.0 should be health driven or staycation driven service. That is the conclusion of our session. Okay, thank you very much.